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 사실 국내 증시가 이유 없이 또 하락을 좀 보이면서 뭐 코스닥 지수로 보면은 음봉을 3일째 좀 만들어내면서 11선 이탈을 좀 할지 말지 그런 기로의 자리까지 좀 밀렸었는데 오늘 그래도 잘 돌려 세워준 모습입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지수가 반등이 나와서 뭐 5일선과 뭐 11선 이탈 없이 흘러가고 있어서 지수적으로는 나쁜 흐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지수적으로야 뭐 괜찮은데 최근 시장을 보면 워낙에 종목 장세에다가 수급 쏠림이 좀 심하게 일어나다 보니 매일같이 이제 가는 종목만 가고 시장에서 소외받는 종목군들은 지속적인 소외를 받아버리는 시장이 연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가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나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 돌아가면서 지금 해먹고 있는 이런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 내에서의 강력한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사실 매 순간순간 이 어떤 종목이 어떻게 갈지 그걸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뭐 시장의 이 키워드, 시장의 참여자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키워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일같이 추적하고 관찰하고 또 지켜보는 거 외에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우지가 오늘 뭐 지수 상승하면서 또 거대 수급주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할만한 시장은 됐던 것 같다 정도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도체 지속 순환매 속 다음 타자를 찾아 지속적으로 종목 발굴이 필요하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두산 로보틱스, 레온부까지 시장 수급주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급 쏠림이 심한 장세이며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말 그대로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뭐 뚜렷하게 호재, 악재가 없이 거의 혼조세 상태에서 국내 증시는 장중 어제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5%까지 밀렸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았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국장 때는 또 나스닥 선물이 멀쩡하다가 국장이 이제 마감이 되려고 하니까 미증시가 약간은 좀 빠지는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미증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워낙 지금 시장 자체가 이 연동이 잘 안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 꼭 고민할 필요는 저는 없어 보인다.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양 시장 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시장이 펼쳐졌는데요. 거래대금 양호한 상태에서 코스닥 150업종 1.46% 상승하고 코스피도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나쁜 흐름은 아니었어요. 특히 이제 오늘 외국인의 선물 6천억 매수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를 좀 강하게 끌어올렸었는데요. 대만에서 이제 뭐 기사가 좀 나온 게 삼성의 엔비디아 퀄 다음 달 중에 콜 테스트 통과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자한테는 호재로 좀 작용이 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대비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좀 강했고 그로 인한 시장의 수급이 대형주 위주에 많이 펼쳐졌던 것 같은데요. 특히 선물이 매수를 하게 되면은 반강제적으로 금융투자는 현물을 매수하게 되는데 그런 현상이 오늘 발생을 하면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오늘 시장이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지수야 뭐 좁은 박스권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초반에 2차전 종목군들 상승이 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돌려 세우기가 리튬 가격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이제 더 빠지지 않는 것도 좀 신기하고 그런데요. 일단은 지속적인 관찰은 필요해 보인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전일 국내 증시를 보면 사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빠지고 금융시장을 보더라도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지수가 올라가며 또한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대부분의 종목이 딱히 호재를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프로그램 수급이나 개인 수급
등 특정 수급 주체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수급을 따라 당길 수밖에 없는 시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일 미 증시는 특별히 기업들 이슈가 없었죠. 어제도. 가운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반등하는 흐름과 MS와 애플의 시총 격차가 많이 좁혀진 것, 그리고 리튬 가격 급락에 앨범알 추가 하락 및 목표가 하향 의견 등등 이슈 정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미국 증시도 현 구간에서 딱히 지수 신고가를 돌파할 만한 뭔가가 부족한데, 저로서도 뭐로 돌파를 해줘야 되나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다시 국내 증시로 와서 지수는 현재 오르던 내리던 시장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와는 상관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보면 지수 빠져도 갈롬들만 가고, 지수 올라도 지금은 갈롬만 올라버리고, 지수 빠지면 그 외의 종목들 다 빠지고, 지수 오르면 좀 덜 빠지나 살짝 올려주는 정도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반면 돈 쏠리는 쪽은 어찌 사도 반등이 나오니 뭐 이런 부분에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극과 극의 시장의 모습이다 생각이 드네요. 산업적으로 반도체, 그 내부적으로 무한 순환매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쪽은 기다렸다 사고 하면서 유연하게 봐야 될 것 같으며, 가급적 전 파트를 정해놓고 종목을 선별해 놓고 동시에 빠지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온 디바이스 AI, 뭐 당연히 휴대폰 안에 AI가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이제 뭐 필요하게 된 이 칩들이 많아질 것이고, 휴대폰뿐만 아니라 가전, 더 나아가 자동차죠. 자율주행 내에 더 많은 칩이 차량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들의 수임이 더 늘어나게 될 거다라고 보는 관점이 시장에 큽니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칩셋 미디어라든지 뭐 가온, 텔레칩스 등등 저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급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빠르게 급등이 나왔으면 좀 기다릴 필요는 있겠죠. 좀 기다려보다가 좀 많이 밀리면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그쪽 파트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금일 그 외에도 HBM도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일본에 이런 HBM 관련된 뭐 장비를 발주를 했다. 뭐 그중에 반은 받고 나머지는 이제 좀 지나서 뭐 받기로 했다, 뭐 등등의 내용들이 텔레그램에 좀 돌았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대만 기사에서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발 HBM 턴키 수주 가능성을 다음 달 중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내용이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늘 삼성전자와 기타 종목군들을 좀 강하게 이끌어줬던 요인이 되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금일도 삼성전자 미래 전략기획팀 창설 이슈에 자율주행 종목군들과 특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강했고, 그 무거운 삼성전기가 급등하면서 장 초반은 펠미스 기업, 그리고 이후 올리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수급이 집중되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밸류로 보면 사실 매매는 못할 것 같고 그냥 수급과 힘보고 들어갔다 나가는 매매만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금일은 특히 수급주들이 많았던 날인데요. 하나오션,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권리 공매도가 나온 거죠. 보통 유상증자가 오늘 상장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D-2 엊그저께 급락했던 날 바닥을 찍고 그 이후에 올라왔는데, 오늘 유상증자 상장을 하면서 수급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쪽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주식 선물 매도로 대응을 한번 해볼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올라가 버린다면 주식 선물 매도로 가닥을 잡고 좀 대응을 해보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특히 HPSP가 오늘 도드라지게 수급이 좀 좋았었는데요. 저도 회원님들과 이 종목을 좀 오전에 계속 봤던 것 같아요. 돌파로 한번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좀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딱 돌파로 매매 들어가서 한 41,100원 정도, 41,100원 거기에 전량 매도를 하고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오늘의 힘만 봐서는 사실 충분히 종가에 매수를 해봐도 무방한 차트의 흐름이고 힘이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제가 HPSP 같은 경우는 하도 한미 반도체가
장 마감하면 매도했다라는 오버행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손이 안 갔는데요. 내일 그런 게 없으면은 오히려 이 수급에 깃대어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내일 관심 종목 좀 보면 괜찮겠다 싶고요. 그 외로 뭐 오늘 이리저리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참 많았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많았던 날이었던 것 같고 온 디바이스 AI 항상 종목군들이 갈 수 있겠나요? 좀 밀려주기를 기다려 보면 되겠다 싶고요. 내년 1월 17일 이날이 디데이이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서서히 다시 판짜가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에선 매매한다면 눌림으로 본다면 어찌되었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봐야 될 것이고 거래 대금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외 신규주는 조심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린 리소스를 손절 잡고 좀 볼 텐데 1조 3천억이 터졌는데 반등이 어느 자리에서 나올지 전 좀 지켜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단기간에 많이 쳐 올려가지고 이거를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매매는 해봐야 되지 않겠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손절하더라도 뭐 매매는 한번 정도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봐볼 생각 같고 이쪽이 요새 신규 상장주라든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뭐 두산 뭐 이런 식의 이 수급 쏠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시장 왜곡 현상도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테오젠이죠. 지난번 고점 구간에 근접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강력한 호재를 일단 알테오젠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 머크가 뭐 10만 원에 인수한다더니 뭐 12만 원에 인수한다는 등 그런 말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게 강력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예를 들어서 돌파가 나와버리면 쇼커버링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쇼커버링이 나올 때는 더 많은 수급이 시장에 쏠리겠죠. 그런 수급 쏠림에 나왔을 때 어떻게 될지 그 수급의 강도를 보면서 아마 돌파 매매를 하든 돌파 이후 눌림 매매를 하든 계획을 세우고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뭐 제가 영상을 좀 빨리 찍다 보니까 시간의 종목은 좀 안 봤는데요. 오늘도 정치 테마주가 굉장히 강했죠. 덕성우가 상한가를 지금 5연상을 발생을 했고 대상홀딩스 상한가 가고 뭐 덕양산업 오늘 종배로 괜찮았던 종목인데 상한가에 들어와서 매매는 하지 못했던 종목이 되었던 것 같고요. 매매는 못했던 종목인 것 같고 오늘 보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다 좋았어요. 코스피도 시총 상위, 코스닥도 시총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굉장히 강했던 흐름인지라 오늘 시장의 수급주가 강력한 날이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수 잠깐 볼게요. 지수 코스닥이 어제 아주 중요한 자리였는데 이 자리가 깨지면은 21선까지 밀릴 수도 있는 구간이었었는데 그나마 잘 버텨주면서 마감이 됐고요. 어찌됐든 61평선 타고 이 윗구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 딱히 좋은 모멘텀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좀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기 평선인데요.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그냥 올라주면 쉽게 돌파도 할 수 있고요. 삼성전자가 떨어지면은 그냥 망가져 버리기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은 말 그대로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말 그대로 개별 종목 장세가 그냥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시장인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부터 보죠. 삼성전자는 그냥 지수적으로 버텨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삼성전자나 이쪽이 급락만 하지 않는다면 반도체 종목군들은 그렇게 나쁠 수는 없을 것 같고 SK하이닉스도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일단은 올라오는 모습. 삼성전자도 21선에서 그냥 지지받고 좀 올라오는 모습 해서 둘 다 뭐 21선 지지 잘 받고 강력하게 좀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2차전지 보면 LG에너지솔루션 여전히 반등 못하죠. 그래서 지금은 2차전지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다. 뭐 이렇게 놓고 시장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반도체 종목 중에 HP, SP가 딱히 뭐 뚜렷한 호재 이슈는 없지만은 JP모건에서 50만 주가 들어왔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구간에서 저는 이제 수급을 포착을 좀 했었는데요. 현이라고 보면서 이 정도 구간 됐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수급 세게 좀 들어왔었는데 이때 한 20만 주 조금 안 되게 들어오면서 강하게 좀 들어올렸죠. 평소와는 수급이 명확히 좀 달랐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셌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굉장히 세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돌파가 들어왔고 이 구간에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밀리더라도 강력한 돌파를 만들어 놨던 자리들은 항상 지지 구간을 하고 단타 구간이 나옵니다. 오늘 돌파 매매로 들어갔던 거는 오늘 전량 매도 처리를 했기 때문에 내일 아마 떨어지면 눌리면서 한번 봐볼 것 같아요. 반면에 내일 그거는 체크를 해야죠. 이런 식으로 대량의 수급이 들어올 때는 쇼커버에 의해서 수급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량의 프로그램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와버린다면 눌림의 폭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대량의 매도만 나오지 않는다면, 아니면 대량의 매도가 나올 때는 조금 매수의 위치를 아래로 내려서 본다든지 그렇게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보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반도체 종목군들 보면 텔레칩스 강했던 종목인데 MCU라고 하죠. 차량용 반도체 MCU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어제 이재용 관련해서 삼성전자 뭐 자율주행 드라이브 1600조 뭐 그런 키워드들이 좀 많으면서 오늘 시가부터 아주 빠르게 한 15%까지 상승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단기적으로 이런 강력한 매물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뭐 한 번 정도 올라준다 하더라도 좀 밀리지 않을까 이제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칩셋 미디어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적어도 음봉 두세 개 두드러 맞으면 보자라는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내일이 바로 이 무상증자 이 권리공 매도가 가능한 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급락을 하게 된다면 뭐 11선이라든지 당연히 이제 5일선은 깨고 출발하겠다 생각이 들고 11선이나 뭐 이런 언저리 근처를 일단은 좀 지켜볼 생각이고요. 내일장은 칩셋 미디어 그리고 가온 칩스라든지 오늘 신고가를 좀 만들어냈는데 일단 이쪽에 팹리스 기업들의 시가총액 적정 구간을 개인적으로도 정확히 판단은 잘 안됩니다. 근데 이제 뭐 단기 박스권을 돌파한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세 나올 수는 있겠는데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비추죠. 예, 개인적으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는 별로다 라는 생각이 많고, 자, 오늘 이 외에도 최근에 종목군들 그 넷패스 아크라는 종목이 좀 올라오고 뭐 LB 세미콘 뭐 이런 종목군들 좀 올라오는데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 엑시노트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군들인데 11월 그러니까 내년 1월 17일 나오는 이 갤럭시 24의 삼성전자 전용 AP 모델인 엑시노트가 또 사용이 된다라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바닥에 순환매 돌리는지 정도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현재 단기 과열에 들어가서 좀 있는 제주반도체도 단일가로 많이 내려온다면 이 아래 구간에서는 좀 볼만하겠죠. 지금 윗 구간에서는 종목군들이 워낙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HBM 관련해서는 DIT가 뭐 21선 항상 지지받고 올라왔는데요. 가끔 여기서 깨지고 뭐 61선 이평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61 이평선 근처를 저는 지지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좀 봐볼 생각이고요.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쪽은 좀 지금 구간에서 좀 범접하기 어렵고 뭐 하나마이크론 잘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실 캠트로닉스를 좀 추천을 했었는데 추천했다가 취소를 해버렸죠. 정확히 23,800원 매수 의견을 좀 드려놨었는데 거기서 이제 매수했으면 5, 6% 정도는 나왔을 건데 매매는 하진 않았네요. 오전에 이제 빠르게 이런 팹리스 기업들이 강하게 치고 가다가 2차 전지가 가면서 반도체가 단기적으로 좀 눌리나 라는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매매를 좀 안 했던 부분인데 EUV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자의
이 PMEGA라는 이 EUV 소재가 퀄 테스트에 들어가는데 국내에서 99.99%의 이 투과율을 개발해낸 유일한 회사입니다.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이 추후에 이제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대응하기는 편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21선 근처에서 봐본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지지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봐본다든지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SNS텍이라는 종목도 잘 지켜봐야죠. 좀 떨어지면. 그리고 어제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던 힘텍,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박스권을 확실하게 걷어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걷어내진다면은 한 차례 더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눌림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박스권을 확실히 제거가 안 된다면 다시금 또 쭉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박스권이 확실히 돌파되는 흐름이 나오는지 정도 체크하고 볼 필요가 있고요. 두산 테스나 참 최근에 좋았던 종목인데요. 두산 테스나 좋았던 종목인데, 일단 신주 인수권을 행사한다 라는 이슈가 좀 발생이 돼서 그게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두산 입장에서 그 신주 인수권을 다 팔지는 않겠다 라는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져 준다면은 이것도 다시 한번 그런 이 오버행 이슈로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이슈로 이렇게 급락을 시킨다면 52,500원이라든지 그런 라인대를 한번 체크를 해 놓고 봐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팹리스 관련해서 여러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었는데요. 일단 나머지 종목군들 중에 퀄리타스 반도체가 이제 사실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저는 부적합하게 보는데 제2의 파도가 될 수도 있고요. 보는데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세게 들어오는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 이런 고가권, 그러니까 윗꼬리가 많은 구간이죠. 이 구간들을 완벽하게 잡아내고 올릴 수 있을지 내일 그 정도는 한번 체크를 해서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체크는 하고 봐야 되겠죠. 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볼 때는 5일선 기준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강하게 떨어져서 5일선을 처음 이탈하고 예를 들면 뭐 10일선 근처를 본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방법으로 좀 봐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규 상장주들 보면 최근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정도는 한번 봐볼 생각인데 좀 매우 어려울 수도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린 리소스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오늘 매수는 좀 들어갔고요. 이제 여기서 사서 일단 여기서 반은 팔고 시간 외에서 좀 올라가지고 일단은 전량 매도를 하고, 아까 뭐 방송하면서 좀 떨어지고 있길래 뭐 여기서 한번 사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좀 더 샀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 일단 샀는데 내일 개파락 떨어지는 거 보고 상황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최저가 구간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는데 뭐 이렇게 형성되고 아침에 반짝 올라올 때 아마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3분봉 그래도 반등이 안 나오면 3분봉으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고는 싶네요. 1조 3천억이 들어왔는데 뭐 팔아먹지도 못하고 8,500억 터졌으니까 일정 부분 팔았을 수도 있었겠다 싶지만은 한 번 정도는 대응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밖에 이제 뭐 당연히 두산 로보틱스나 종목군들 보면서 대응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